네, 오늘은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획은 수익이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 영업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 경우가 있다고. 영업은 왜 하고 기획은 뭐 할까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팔아서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왜 하냐 그러면은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기획을 왜 하냐 그러면은 수익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런데 매출을 일으킨 다음 수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해요? 영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획은 없어. 영업이 밖에 보이는 거라면은 기획은 뭐예요? 안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영업으로 쫙 가면은 밑에서 기획이 발로 막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그래서 영업을 많이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기획으로 수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매출을 막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리는 게 2단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 번째가 사업판을 다 짜고 가야 되는 거지. 기획을 하고 기획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예정된 나는 거죠. 애당초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영업이 올라가.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이 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매출은 오르는데 어디서 까먹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출이 오르는데도 수익이 줄어든다.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비용을 줄이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지. 줄이면 어떻게? 매출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해? 수익이 안 나니까 또 비용을 줄이고 계속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기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을 한 번만 써야 되냐? 기획이 뭘 하는 거냐면은 이게 사업을 세팅하는 거라고. 세팅을 딱 해놨잖아. 그럼 한 번 세팅한 게 매출이 오르면은 자 이제 수익 나는 게 100원의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야 이제 기획이 한 번 세팅만 하면은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기획 컨설팅만 받고 끝나야 되냐? 이렇게 되면 안 돼. 기획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기획은 계획된 매출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된 매출이 나야 됩니까? 이게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된 매출보다 잘 나올 때가 있고 더 나올 때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원래 10만 팔기로 했는데 100이 팔렸네. 원래는 10 이렇게 팔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120이 팔려버렸어요. 이제 이 나머지 달에는 뭐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지. 아, 그럼 이거 판 걸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뭘 짜놨어? 우리는 뭘 했어요? 기획을 했죠. 기획된 건 뭐야? 계획된 매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늘릴 것이냐, 얼마큼 늘릴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 결정을 기획에서 다시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짜야 된다고. 잘된 거는 잘 됐는데 뭘 못한 거야? 시장 판단을 못한 거지.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매출이 더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성과급이 어디로 가요? 기획한테 간단 말이야. 이 기획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근데 기획자가 성과급을 받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지면 적자가 난다고. 이것도 다시 짜야 되는 거야. 왜? 매출이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다시 짜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짜지 않습니다. 되고 있구만 하고 어떻게든지 지금의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A-의 느낌이에요. 여기는 뭐가 돼? 완전 B죠. 그래서 플랜 A였을 때 플랜 A-고 플랜 B란 말이야. 계획대로 안 됐을 때란 말이야. 계획보다 더 잘 됐으면 생산을 늘리는 방법들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언제 계획을 했었어야 돼? 기획할 당시, 스타트할 당시에 이런 계획까지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은 기획한 사람이 계속 봐줘야 되는 거지. 시장 상황, 영업하는 사람과 계속 하면서 어떠냐 이거 생각보다 잘 팔리는데 그랬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 모자른 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의 플랜 B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 작동시킬까 말까를 누구와 같이 얘기해봐? 영업부와 CEO랑 같이 얘기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에서 기획에 접근을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잘 돼서 망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이 너무 잘 돼서 망했어요 라는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꼬꼬면입니다. 꼬꼬면 사태가 있었어. 이경규 아저씨가 딱 꼬꼬면을 만들어냈는데 꼬꼬면이 수요를 못 따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공공연하게 조용하고 있지만 실패한 기획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 팔도가 비빔면이 있었지. 언제 출시됐냐?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비빔면의 생산 라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조금 나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꿀을 빤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때 이 꼬꼬 돌풍을 뭐라고 한마디로 했냐면은 국물 이래가지고 비스면 나오고 삼양에서 나가사키 짬뽕, 이게 돈을 다 벌어갔습니다. 얘네가 띄었는데 돈은 얘네가 벌어갔죠. 얘네는 왜 벌 수가 있었을까요? 삼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여. 하지만 해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생산을 엄청 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풀가동시켜서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여기서 하고 돈은 이쪽에서. 두 번째 사태는 허니버터칩 사건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정치인께서 한 박스 했다가 완전 망했잖아. 허니버터칩이 되게 광풍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단짠이었지. 이거는 하얀 국물이었다면 단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원료 부족. 허니버터칩 뭘로 만들었을까요? 얘네가 감자가 없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허니버터칩 말고 짜가들이 막 나왔지. 밀가루로 만든, 밀가루와 감자가루로 만든 허니버터칩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지. 허니통통, 맞아. 지가 지 유사품을 만들어낸 거야. 같은 회사에서. 왜 밀가루 넣고 감자가루 넣어가지고 흉내를 냈는데 감자를 넣은 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잡아먹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누가 돈 벌었냐? 농심, 수미칩, 허니, 머스타드. 얘네는 계속 감자를 납품을 했었거든. 오리지널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허니 머스타드를 넣었다고. 단짠을 만들어냈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얘네 뭐 했어? 이때 꿀 빨았다. 물론 지금 이거 안 나오고 허니버터칩만 마트에 가면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얘기했던 포켓몬 빵. 띠부실이죠. 이 띠부실이 뭐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희귀성과 도박, 뮤츠가 나와야 되지. 그걸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빵은 먹어요, 안 먹어요? 빵을 판 게 아니야. 빵을 이거를 팔고 이게 붙어서 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SPC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빵집이 아니라 띠부실 파는 데 같아. 이게 결국에는 언제 망해요? SPC, 노동자, 이거는 생산 라인이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언제 출시를 했었어야 돼요? 겨울에 했어야 돼. 근데 경쟁 때문에 또 안 됐다고요. 또 이 허니버터칩은 감자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감자가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밀가루로 자기가 자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거고. 포켓몬빵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빵이 이 띠부실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뿐이야. 지금 마트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공급이 모자른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이 난 거지. 어떤 수요가 있었냐? 빵 수요가 있었냐? 아니라고. 빵은 나도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맛있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빵이 쫓아갔다. 결국에는 잘 됐지만 기획이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잘 될 때도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합시다. 쿠팡은 어떻게 성장했어? 쿠팡은 온라인입니다. 근데 온라인 시장의 장점이 뭐예요? 매장이 없으니까 싸다라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고. 진짜 싼지 모르겠으나 싸야 된다라는 전국민적인 내러티브가 있어. 이걸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가 만드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니까. 가격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통, 마진을 포기하는 거야.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익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로켓 배송, 그 다음에 쿠팡 수익을 남겨 먹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기획의 변경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내러티브를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초저가, 최저가 계속 내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컸거든? 그럼 이 최저 버리는 순간 싼 온라인 시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될 겁니다. 처음에 기획을 뭘로 했기 때문에 초저가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정희 아저씨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환경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높았어요. 산업화 때는 10% 가까이 됐다가 이게 7% 가다가 5%가 됐다가 코로나 때 되니까 거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때를 뭐라 그래요? 고성장기죠.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매출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미친 듯이 매출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0%, 1% 이걸 뭐라 그래요? 저성장이나 경제 침체라고. 경제 침체 때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의 극대화로 가야 됩니다. 성장기 때는 식당이 어떻게 됐었어요? 무조건 크고 자릿수가 많고 종업원 많이 고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됐죠. 저성장기가 되면 직원들을 줄이고 주문 받는 사람들은 키오스크 갖다 주는 거는 로봇으로 하고 점점 고정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기가 오면은 수익의 극대화에 맞도록 다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맞춰서 했던 기획 방법과 저성장기에 들어온 기획 방법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못해가지고 지금 망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영화관이 있고, 자, 영화관 지금 얼마예요? 15,000원이죠? 1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OTT 들어오니까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보는 즐거움으로는 영화관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택시가 있어요. 택시는 운송수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누가 올려요? 정부가 올린다고. 정부가 올리니까 내 맘대로 못 올리죠? 그런데 이 택시에 뭐가 없었어? 고용 안 한 사람이 누굴 거예요? 기획자라고. 왜? 그냥 수익만 맞춰서 굴러만 가면 되는 거거든. 관리가 필요한 게 기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면 기획을 다시 했어야 돼. 기획을 안 하고 구조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져? 매출도 떨어지고, 성장에 맞췄던 매출이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수익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망할 거예요. 시장이 죽어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을 봅시다. 은행은 뭐 하는 곳이에요? 빌려주는 곳이죠.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모으죠.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 얘네들이 남겨먹는 거야. 예대 마진이라고. 예금과 대출로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풀 때는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연준이 와가지고 고금리로 바꿨죠. 뭐야? 고금리를 어떻게 바꿨어? 천천히 바꿨어요? 열나 빨리 바꿨다. 그러면 뭘 했어야 돼? 기획을 다시 했어야 돼. 근데 은행은 뭐와 같이 봐요? 우리는 관공서 같이 보죠. 은행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다에 모두 손모가지 걸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SVB였죠. 스타트업에다가 대출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 리스크 헤지를 어디다가 했냐면은 채권, 그냥 채권 말고 장기 채권 했다고.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돈은 장기에다 넣고 받는 거는 단기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 예금이 뱅크런이 걸렸죠. 장기 채권은 묶여 있으니까 돈을 못 빼줘서 망했어요. 이 파산한다고. 이 파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와 큰일 났다. 은행이 파산했네. 그래서 뱅크런을 하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와요? CS로 넘어온다고. 크레딧 스위스 뱅크런이 시작했어. 얘도 파산 위기가 왔다고. 스위스 정부에서 UBS를 인수하게 해줬다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코 본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컨틴저시 컨버터블 본드야. 컨틴저시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컨버터블은 뭐예요? 우리 컨버터블 차 있잖아. 변화가 된다고. 변신. 그래서 본드는 채권이라고.
채권이 위험할 때 뭐 한다고? 변신한다고. 뭘로? 첫 번째, 증권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각이 돼요. 근데 이 UBS가 이거를 인수하게 해주려고 스위스 은행에서 뭘 해줬냐면은 상각에 승인해줘 버려. 원래 이 상각 전차가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소화시켜줘가지고 띵동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 승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채권이 상각이 되니까 뭐 휴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코코본드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단 말이야. 내가 자본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신용사회야.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신용이 깨졌어요? 첫 번째 뭐가 깨졌어? 예적금 이거 보호될까? 두 번째는 은행이 파산을 해? 무슨 은행이? 세계 30대 은행이. 뭐 때문에 파산했어? 상각을 시켜버리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휴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발행했던 도이치뱅크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 신용이 있어서 탄탄하게 갔다고. 근데 상황이 변하니까 기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코코본드를 계속 차환했다고. 이거 다시 팔아서 이거 갚고, 이거 다시 팔아서 이거 갚고 했는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신용이 없으니까 안 살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이거 대신 뭘로 변환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게 만능이었어요. 근데 이 만능이 누가 좋아요? 은행한테 좋지. 왜? 증권 위험한 걸로 바꾸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신에 뭘 줬냐면 이자율을 좋게 줬다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이 이자율이 고파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다 뭘로 바꿔야 되냐?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한 게 전 세계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고. 그 기획자들의 뛰어난 머리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건 신용을 잃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본드를 다 팔아가지고 도망갈 거란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본드런이라고. 채권 팔고 도망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는 못 막지. 얘넨 막아야지. 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못 막아요.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난 거액의 돈을 받고 여기 갈 거야. 이거 날라간 게 22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몇십 조씩 있는 건데 그거 막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연봉을 받고 가지. 근데 지네들이 여태까지 받아왔으니까 해야 돼요. 그게 기획이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이 이렇다. 이제 우리가 면도기가 있어요. 면도기가 있는데 이 면도기를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면도기 자체는 쌉니다. 면도기는 근데 뭐가 비싸요? 면도기를 살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싸게 팔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고 사용 빈도를 높이는 거죠.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면도기를 한 개 사든 10개 사든 얘네는 수익 안 봐. 뭐에서 봐? 면도날 팔 때마다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요거랑 똑같은 패턴의 사업 기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린터. 기계는 싸요. 이건 매출이 마케팅입니다. 기계가 3만 원인데 잉크지는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아야 되는 것들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에 가깝게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면은 팔아 제끼면 돼요. 뭘로 팔어? 쌉니다. 영업 주고 해서 수익 하나도 안 내고 막 사람들이 쓰게 해. 두 번째 쓸 때, 세 번째 쓸 때, 네 번째 쓸 때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수익 구조가 있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 쪼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행기는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에 보면은 이코노미 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퍼스트. 자, 어디서 돈 벌까요? 이쪽에서 돈 벌.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힘들어. 13시간, 14시간들 짐짝처럼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봐요? 얘네들을 보지. 얘네들을 보면서 다음에 올 때는 이걸 좀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로 오면은 뭐 하는 거야? 수익이 나는 거야. 자, 요거 가지고 하나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비행기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저가 항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가는 어디서 수익을 내야 돼?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미.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게다가 뭐예요? 저가예요. 저가는 어떻게는 이 대형 항공기가 뜨고 정비가 있죠. 그럼 다음 비행기가 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그때 뭐 하는 거야? 저가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 와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뜨기 때문에 비싼데 얘네들은 요 사이사이 빈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싼 거야.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가 됐어. 얘네들은 무조건 떠요. 큰 비행기야, 큰 비행기. 그러니까 기상이 조금 악화돼도 뜰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작은 비행기라고.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지 않지. 그런데 여기에서 얘랑 얘 사이에 낑기는 애들이 못 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결항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몇 번만 하면은 수익이 막 줄어드는 거지. 이러다가 코로나를 만났어.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와야 수익이 나는데 사람이 안 오네? 그때 이 큰 비행기들은 이거를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바꿨다고. 왜? 크니까. 근데 얘네들은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네 수익 구조가 안 좋아졌다. 기획이란 건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상황 봐가면서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너무 잘 된 것도 실패한 기획이고 너무 안 된 것도 실패한 기획이죠. 어차피 이긴 전쟁을 하는 게 기획입니다. 기획에서 이기면 전쟁이 쉽고요. 기획에서 지면은 전쟁이 어렵습니다.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